수십 년 동안 영국 왕실의 담장은 수많은 비밀과 감정, 그리고 말하지 못한 진실을 감추어 왔다. 왕좌에 오르기까지의 긴 여정 속에서 찰스 3세는 오랫동안 냉철하고 의무에 충실한 군주로만 보였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이제 70을 훌쩍 넘긴 국왕이 언론 앞에서 드디어 한마디를 꺼냈다. 그녀는 내 인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은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수십 년간 감춰왔던 진심이 드러난 순간 역사의 흐름은 잠시 멈춘 듯했다. 이제 우리는 이 고백의 배경과 의미를 탐구하며 한 남자의 인생, 한 왕의 고독, 그리고 한 사랑의 운명을 되짚어본다. 찰스 왕자는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남자로 운명이 정해져 있었다. 1948년 11월 14일 버킹엄 궁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울려 퍼진 그의 첫 울음은 영국 국민들에게 희망이었고 왕실에게는 책임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 울음은 동시에 자유를 잃는 첫 순간이기도 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평범하지 않았다. 왕실 교육은 엄격했고 감정보다는 절제, 인간미보다는 품격이 우선이었다. 어린 찰스는 늘 예의와 의무를 강요받았고 왕위 계승자답게 행동하라는 말은 그의 귀에 각인되었다. 그는 따뜻한 위로보다 냉정한 교훈 속에서 자랐다. 그런 환경은 그를 내성적이고 사색적인 소년으로 만들었다. 그는 책과 음악, 자연 속에서 위안을 찾았다. 특히 스코틀랜드의 고풍스러운 고든스톤 학교 시절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혹독한 규율과 외로움 속에서도 그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인생을 바꿀 한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카밀라 로즈메리 샌드였다. 첫 만남은 1970년대 초 폴로 경기장에서였다. 찰스는 젊은 군인이었고 카밀라는 자유로운 영혼의 여성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해방감으로 가득했고 유머 감각은 경직된 왕세자의 마음을 녹였다. 그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당신의 증조모는 내 증조부의 정부였어요. 그러니 우리 사이엔 인연이 있네요. 이 농담 섞인 한마디는 찰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그 순간 그는 왕세자가 아닌 한 남자로서 웃을 수 있었다. 둘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카밀라와의 대화 속에서 찰스는 처음으로 감정의 자유를 느꼈고 진심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다. 그녀는 권력이나 지위를 보고 다가온 여성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그의 불안, 고민, 인간적인 약점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었다. 하지만 문제는 단 하나였다. 그들의 사랑은 시대와 제도에 맞서야 했다. 왕실은 왕위 계승자의 연인으로서 적절한 혈통을 요구했다. 카밀라는 귀족이 아니었고 과거의 연애 이력까지 문제가 되었다. 왕실의 조언자들은 단호했다. 그녀는 왕세자의 배우자로 부적절합니다. 찰스는 고민 끝에 군 복무와 해군 근무를 선택했다. 사랑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는 편지 속에서 잠시 떨어져 있자고 말했지만 카밀라는 이해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녀는 다른 남자 앤드루 파커 볼스와 결혼했다. 그 소식을 들은 찰스는 해군 선상에서 오랫동안 침묵했다고 전해진다. 그가 가장 신뢰하던 친구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그날 왕세자는 한동안 바다만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너무 늦었어. 이 한마디는 그가 평생 짊어질 후회의 시작이었다. 해군 복무를 마친 뒤 그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들은 짧은 눈빛으로 모든 말을 대신했다. 그 눈빛에는 억눌린 감정, 그리움,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고통이 담겨 있었다. 시간이 흘러 찰스는 왕실의 압박 속에서 결혼 상대를 선택해야 했다.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사랑이 아닌 의무였다. 왕실과 정부, 언론은 그에게 국민이 사랑할 만한 순수한 여성을 권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다이애나 스펜서였다. 그 순간부터 찰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쪽에는 의무와 명예, 다른 한쪽에는 잃어버린 사랑이 있었다. 이 장은 단지 청춘의 로맨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왕세자라는 이름 아래 짓눌린 인간의 내면, 그리고 감정과 권력의 충돌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카밀라와의 첫사랑은 불완전했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찰스는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의 인생에서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준 첫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잊히지 않았다. 1981년 7월 29일 전 세계의 시선이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향했다. 화려한 금빛 마차가 궁전 앞을 천천히 지나가고 2만 송이의 하얀 장미가 길을 수놓았다. 당시 전 세계 약 7억 명이 텔레비전으로 이 결혼식을 지켜보았다. 그날의 주인공은 젊고 수줍은 다이애나 스펜서와 그녀보다 13살 많은 왕세자 찰스였다. 언론은 세기의 결혼식이라 불렀고 국민은 진정한 동화가 현실이 되었다고 환호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축복의 순간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 진심으로 웃지 못했다. 그것은 바로 신랑 찰스였다. 1. 완벽한 동화 뒤의 균열. 결혼식 전날 찰스는 긴 밤을 홀로 보냈다고 한다. 그의 개인 비서 마이클 파우셋은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그는 서류 위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말했다. 이건 옳은 일일까? 그의 손에는 카밀라가 보낸 마지막 편지가 있었다. 짧지만 의미심장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이 행복하길 바랄게요.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나도 알아요. 그 편지는 찰스의 결혼식을 축복하면서도 동시에 이별을 확정짓는 마지막 인사였다. 그는 그 편지를 조용히 접어 주머니 속에 넣었다. 그날 그는 왕실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택했고 한 남자로서의 진심을 버렸다. 결혼식 당일 다이애나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천사처럼 미소 지었다. 그녀는 19세의 나이에 꿈을 꿨다. 사랑, 안정, 왕자님. 그러나 그녀가 모르는 것은 그 왕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이가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이 냉정한 현실과 외로움의 시작. 결혼 후 첫 해, 왕실은 평화로워 보였다. 공식 행사를 함께하며 미소를 짓는 다이애나와 찰스는 겉보기에 완벽한 부부였다. 하지만 궁전의 벽 뒤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돌았다. 찰스는 여전히 카밀라와 연락을 유지했고 다이애나는 점점 고립되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훗날 이렇게 말했다. 결혼 생활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붐볐죠. 이 한마디는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상처와 체념이 공존했다. 왕실의 규율 속에서 젊은 여인은 점점 더 외로워졌다. 그녀는 주목받는 존재였지만 사랑받는 존재는 아니었다. 찰스는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에서 왔습니다. 나는 의무에, 그녀는 감정에 충실했죠.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어쩌면 솔직했다. 두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다. 3. 불일치의 본질. 사랑과 책임의 충돌. 다이아에나는 낭만을 꿈꾸었고 찰스는 질서를 지켜야 했다. 그녀는 감정의 언어로 말했지만 그는 왕실의 언어로 답했다. 결혼은 점점 의식으로 변했고 사랑은 예절로 변했다. 그녀는 언론의 아이콘이 되었고 그는 왕실의 중심에서 점점 외로워졌다. 그들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서로의 세계에 닿지 못했다. 왕실 내부에서도 균열은 감지되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공개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지만 비공식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결혼은 책임이지 감정이 아닙니다. 왕위 계승자는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한마디는 찰스에게 칼날처럼 꽂혔다. 그는 이미 나라를 위해 사랑을 포기한 남자였다. 그에게 감정의 자유는 허락되지 않았다. 아이들의 탄생과 잠시의 평화. 1982년 첫 아들 윌리엄 왕자가 태어났다. 영국은 다시 한번 환호했다. 찰스는 아기의 손을 잡으며 새로운 희망이 태어났다고 말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다. 가정의 따뜻함을 느꼈던 드문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1년 후 둘째 아들 해리 왕자가 태어나자 언론은 두 사람의 행복한 가정을 이상적으로 묘사했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다. 찰스는 여전히 카밀라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다이애나는 그 사실을 감지했다. 그녀는 고통스러워했지만 세상 앞에서는 미소를 유지했다. 그것이 왕실의 규칙이었다. 오츠 차가운 거리감과 감정의 소멸. 결혼 10년이 지나자 두 사람은 사실상 별거 상태였다. 공식 일정에서는 여전히 함께 나타났지만
사적인 대화는 거의 없었다. 그들의 결혼은 형식적인 동반자 관계로 전락했다. 다이아나는 불안과 우울에 시달렸고 찰스는 점점 더 카밀라에게 의지했다. 그녀만이 그를 인간으로 대했고 감정적으로 이해해 주었다. 궁정의 한 측근은 이렇게 말했다. 왕세자는 카밀라 옆에서만 웃었습니다. 다이애나 옆에서는 늘 긴장했죠. 왕세자의 미소가 진심이었을 때 그곳에는 늘 그녀가 있었다. 옛 결혼의 의미가 바뀌던 순간 1992년 찰스와 다이애나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파탄났다. 왕실은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발표문에는 단 한 줄의 감정도 없었다. 그저 왕실은 여전히 안정적이다 라는 문장만이 남았다. 그 순간 영국 국민은 깨달았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사랑의 약속이 아니라 왕실의 계약이었다는 것을. 결론. 의무의 그림자 속에서 이른 것. 찰스와 다이애나의 결혼은 왕실의 영광을 상징했지만 동시에 감정의 비극을 상징하기도 했다. 그들의 관계는 세기의 로맨스에서 시작해 세기의 비극으로 끝났다. 그 모든 중심에는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왕실의 의무가 인간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가? 찰스는 여전히 그 답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답은 훗날 그의 고백 속에서 천천히 드러나게 된다. 1990년대 초반 영국 사회는 왕실을 둘러싼 폭풍 속에 휘말렸다. 언론은 매일같이 찰스 왕세자와 카밀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한 면을 장식했고 그 내용은 점점 더 노골적이었다. 찰스와 다이애나의 결혼 생활이 사실상 끝나가던 시점, 왕세자의 사생활은 왕국 전체의 가십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한 이름이 있었다. 카밀라 파커 볼스. 이 홍로의 시작. 한 통의 녹취 테이프. 1992년 11월 영국의 한 언론사가 충격적인 자료를 입수했다. 그것은 찰스와 카밀라의 통화 녹음본이었다. 언론은 이 테이프를 카밀라 게이트라 명명했다. 당시 선데이 미러는 이렇게 보도했다. 영국의 왕위 계승자가 연인에게 속삭인 말이 전 국민의 귀에 들리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다소 사적인 것이었지만 왕실의 이미지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찰스는 카밀라에게 애정을 담아 그대가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어 라고 말했고 영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다이아나 역시 이 사건으로 큰 모욕을 느꼈다. 그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나는 더 이상 그의 그림자 속에서 살 수 없어요. 왕실의 장식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 살고 싶어요. 이 발언은 훗날 BBC 인터뷰에서 다시 인용되며 세상을 울렸다. 이 언론의 폭풍과 국민의 분노. 카밀라 게이트 이후 영국의 모든 신문과 방송은 왕실의 사생활을 집중 조명했다. The Guardian은 사설에서 이렇게 논평했다. 이제 영국인은 왕실의 인간적인 면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인간미가 왕실의 신비를 무너뜨렸다. 국민들은 분노와 동정 사이에서 갈라졌다. 어떤 이들은 다이애나를 현대의 순교자로 보았고 또 다른 이들은 찰스를 사랑에 목마른 인간으로 보았다. 하지만 왕실의 내부는 냉정했다. 버킹엄 궁은 침묵을 유지했고 엘리자베스 여왕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그녀는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사랑은 사적인 일이다. 그러나 군주의 명예는 공적인 것이다. 그 말은 곧 찰스에게 경고이자 왕실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선언이었다. 사우데나의 방역, 침묵을 깨다. 1995년 11월 BBC의 전설적인 프로그램 파노라마 2가 반경되었다. 화면 속의 다이애나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세상 앞에서 마침내 침묵을 깨며 말했다. 우리 결혼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붐볐죠. 이 한마디는 전 세계를 흔들었다. 그녀는 이어서 왕실의 규율은 내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날 이후 다이애나는 단순한 왕세자비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가진 여성의 상징이 되었다. 영국 국민은 그녀에게 환호했고 왕실은 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찰스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직접 TV 인터뷰에 나서 나는 충실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피로가 묻어 있었다. 왕실의 균열과 국민의 실망. 왕실은 한때 절대적인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은
왕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깨달음은 왕실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The Times 내은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찰스의 사랑은 인간적이었지만 그의 자리는 인간적일 수 없었다. 그의 입장은 복잡했다. 한쪽에는 사랑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전통이 있었다. 그는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잃고 있었다. 이 시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가 찰스는 왕이 되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대신 다이애나가 왕실의 상징이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만큼 사람들은 그녀의 순수함과 상처받은 마음에 공감했다. 5. 인간 찰스의 고독. 모든 비난의 중심에 선 찰스는 점점 더 고립되었다. 그는 공식 행사에서조차 냉소적인 시선을 받았고 신문에는 매일 왕세자의 추락이라는 제목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달랐다.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토로했다. 나는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 사랑을 선택하면 반역자가 되고 의무를 선택하면 인간이 아니다. 이 고백은 찰스의 내적 갈등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의 기대 속에 살았고 이제는 사람들의 실망 속에 존재해야 했다. 6. 왕실 이미지의 붕괴와 회복의 시작. 왕실은 위기를 맞았다. 1996년 찰스와 다이애나는 공식적으로 이혼했다. 이혼 합의문에는 서로의 존중을 유지한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그 문장 뒤에는 15년간의 고통이 숨어 있었다. 버킹엄 궁은 침묵을 택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이 시작되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공개 행사와 대중소통을 늘렸다. 그러나 왕세자의 이미지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스는 카밀라를 향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서서히 그녀를 공식 행사에 초대하기 시작했고 그녀 역시 여왕의 허락 아래 왕실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 시간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세상의 비난을 넘어선 감정이었다. 결론. 사랑, 스캔들, 그리고 인간의 진실. 세기의 스캔들은 왕실의 신화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인간의 진실을 드러냈다. 왕도, 왕비도, 그리고 왕세자비도 결국 인간이었다. 사랑하고 실수하고 후회하는 존재였다. 왕실은 이 사건 이후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서 영국 국민은 왕실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었다. 살안근 왕관보다 오래 남는다. 이 말은 찰스의 인생과 왕실의 역사를 동시에 관통하는 문장이다. 1997년 8월 31일 파리의 밤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을 찢는 비보가 새벽 4시경 영국에 전해졌다. 다이애나 왕세자비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그 짧은 문장은 세상을 멈추게 만들었다. 1. 파리의 그 밤. 운명의 터널. 다이아에나는 연인 도디알 파예드와 함께 리츠 호텔을 나와 차량으로 이동 중이었다. 운전자는 파파라치를 피하기 위해 과속했고 결국 알마 터널에서 차량은 시멘트 기둥에 충돌했다. 그 충격은 너무나 강렬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폭발음 같았다고 증언했다. 응급 요원들이 도착했을 때 다이애나는 의식이 있었지만 매우 약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다고 한다. 하나님, 내 아이들은 어딨죠? 그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새벽 4시경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 순간 런던의 하늘은 비를 뿌렸다. 영국 국민은 그날을 잊지 못한다. 왕세자비의 미소가 영원히 사라진 날이었다. 2. 찰스의 절망. 프랑스로 향한 비행. 찰스는 그날 새벽 버킹엄 궁에서 내무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측근은 이렇게 회상했다. 그는 수화기를 놓고 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어. 그는 즉시 프랑스로 향했다. 왕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접 다이애나의 시신을 인도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선택이었다. 파리의 피티 살페트리에르 병원에 도착한 찰스는 하얀 시트 아래 놓인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의사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한 뒤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이제 평안하길, 다이애나.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눈물은 사랑의 것이 아니라 후회와 죄책감의 눈물이었다. 3. 귀국, 침묵의 행렬. 찰스는 시신을 직접 비행기에 모셨다. 비행기 안에는 그의 두 아들, 윌리엄과 해리를 위한 작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그렇게 조용했던 적은 없었다고 수행원은 회상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천 명의 시민이 활주로에 모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찰스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야 후회하나? 그날 밤 버킹엄 궁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왕실은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 국민은 왕실은 그녀를 버렸다고 비난했고 여왕은 침묵을 택했다. 그러나 찰스는 그 침묵의 무게를 홀로 견뎠다. 장례식, 전 세계의 눈물. 1997년 9월 6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2,000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다. 전 세계에서 20억 명이 중계방송을 지켜봤다. 하얀 백합꽃으로 장식된 관 위에는 윌리엄과 해리가 손수 쓴 쪽지가 놓여 있었다. 머미, 단 한 단어. 그러나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찰스는 두 아들을 부축하며 행렬의 앞자리를 걸었다. 그의 표정은 굳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과거와 죄책감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엘튼 존이 부른 Candle in the Wind가 울려 퍼질 때 그의 눈가에 다시 한번 눈물이 흘렀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는 왕세자가 아니라 한때 사랑했던 여인의 영혼을 보내는 한 남자였다. 5. 카밀라의 침묵. 그림자 속의 슬픔. 그날 카밀라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왕실의 여론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윌트셔의 저택에서 TV로 장례식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지인들은 그녀가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그녀는 다이애나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었죠. 카밀라의 절친한 친구의 증언. 그날 이후 카밀라는 몇 달간 모습을 감췄다. 그녀는 찰스를 위해 편지 한 통을 남겼다. 이제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세요. 나는 기다릴게요. 당신이 다시 웃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짧은 편지는 긴 세월의 그림자 속에서 유일한 빛처럼 남았다. 왕세자의 고독과 재탄생. 다이아애나의 죽음 이후 찰스는 한동안 공식 활동을 중단했다. 그는 매일같이 교회에서 기도하며 자신의 선택과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사랑을 잃은 왕자로 불렸고 언론은 그를 냉혈한으로 묘사했다. 하지만 그의 비서관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세상을 위해 일하려 했죠. 그는 점차 자선과 환경 보호 활동에 전념하며 조용히 명예를 회복해 나갔다. 사람들은 서서히 그의 인간적인 면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비로소 이해받지 못한 청년에서 숙고하는 중년으로, 그리고 침묵하는 군주로 변해갔다. 7. 왕세자의 눈물, 그리고 용서. 수년 후 찰스는 한 인터뷰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방식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이 결국 나를 바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진심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은 남자였다. 다이아애나의 죽음은 그에게 왕실보다 더 큰 진실을 가르쳐 주었다. 인간은 결국 사랑으로 기억된다는 것. 결론. 사랑과 후회의 경계에서 다이아애나의 비극은 왕실의 이미지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찰스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었다. 그는 사랑을 잃고 명예를 잃었지만 결국 인간으로서의 진실을 되찾았다. 그날 파리의 터널에서 멈춘 것은 한 여성의 생명이었지만 그 순간 다시 태어난 것은 한 남자의 영혼이었다. 그의 눈물은 왕의 눈물이 아니라 인간의 눈물이었다. 2022년 9월 8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녀는 70년간 영국을 이끈 역사 그 자체였다. 그 순간 찰스는 73세의 나이로 찰스 3세 국왕이 되었다. 그의 즉위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는 왕좌를 이어받는 동시에 어머니를 잃은 아들이었다. 그리고 왕이 된 그날, 그는 인생의 또 다른 진실과 마주했다.
사랑을 평생 숨겨온 한 남자의 고백. 1. 새로운 시대의 시작. 버킹엄 궁전 앞에는 수십만 명의 시민이 모였다. 검은 옷을 입은 찰스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어머니의 초상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당신의 봉사와 사랑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본보기를 따라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그 연설은 단지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들의 진심, 그리고 한 인간의 다짐이었다. 이제 영국은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 그러나 찰스 3세의 즉위는 단순히 권력의 계승이 아니라 인간적인 구원의 상징이었다. 사랑받지 못한 왕자에서 이해받는 왕으로 과거 수십 년 동안 찰스는 끊임없이 비판받아왔다. 다이애나의 죽음 이후 그는 냉정한 남자라는 이미지를 벗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면서 국민의 시선은 달라졌다. 그는 왕세자 시절부터 환경 보호, 건축 복원, 지속 가능한 농업에 헌신해왔고 그의 진정성이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완벽하지 않지만 인간적인 군주로 그를 평가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왕의 권위보다 인간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BBC는 즉위 후 그를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왕관을 쓴 정치인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려는 철학자에 가깝다. 그의 성숙함은 오랜 상처와 후회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였다. 3. 카밀라, 이제는 왕비로 왕위에 오른 후 가장 큰 변화는 그의 오랜 연인 카밀라 파커 볼스가 공식적으로 퀸 컨소트, 왕비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었다. 이 결정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50년에 걸친 사랑의 완전한 회복이었다. 찰스는 공식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다. 카밀라는 내 삶의 동반자이자 내가 매일 감사하는 존재입니다. 이 한마디는 과거의 모든 스캔들과 편견을 잠재웠다. 그녀는 이제 국민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었다. 그 미소는 오랜 세월 비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랑의 증거였다. The Times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을 거스른 끝에 결국 세상의 이해를 얻었다. 왕의 첫 연설, 진심의 순간. 즉위 후 첫 공식 연설에서 찰스 3세는 왕실의 미래, 환경, 국민의 단합을 이야기했지만 가장 큰 울림을 준 것은 마지막 한 문장이었다. 내 인생의 사랑이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랑에게 나는 모든 감사의 마음을 바칩니다. 그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이들이 그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 말은 수십 년간의 침묵을 깨는 고백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감동, 그리고 자유가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영국 언론은 제목을 이렇게 달았다. 왕이 된 남자, 마침내 사랑을 말하다. 오고 여론의 변화와 국민의 용서. 처음에는 여전히 비판이 존재했다. 일부는 다이애나를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월은 분노를 누그러뜨렸고 국민은 결국 찰스의 진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왕으로서 엄격하지 않았지만 인간적이었다. 그는 완벽한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성찰하는 군주였다. 그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유머를 섞어 말했고 행사 때마다 카밀라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다. 그 작은 제스처는 진심을 상징했다. 이제 그는 행복하다. 이 말이 언론과 국민의 공통된 평가가 되었다. 6. 사랑의 완성. 긴 세월의 결말. 지엔 23년 봄, 찰스와 카밀라는 윈저 성 정원에서 비공식 만찬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 찰스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평생 사랑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사랑은 숨길 때 사라지고 드러낼 때 영원해진다는 것을. 그는 이제 왕이자 남편으로서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였다. 왕실의 부담 속에서도 그는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선택했다. 레몬드 네은 그를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왕관보다 마음의 무게를 더 잘 이해하는 군주이다. 7. 진정한 왕의 초상. 찰스 3세의 통치는 권력보다 인간미, 전통보다 화해를 상징한다. 그는 사랑으로 인해 상처받았고 그 사랑으로 인해 다시 일어섰다. 그의 즉위식에서 그는 왕관을 쓰며 속삭였다고 한다. 이제야 진짜로 자유로워졌다. 그의 옆에는 늘 카밀라가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하고 그는 여전히 사색적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불안이 없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월을 견디며 비난을 넘어 역사가 되었다. 결론. 뒤늦은 고백의 품격. 찰스 3세의 이야기는 단지 한 왕의 인생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약함과 용서, 그리고 늦게라도 진심을 말할 용기에 대한 이야기다. 그의 말 한마디는 왕실의 세기를 바꾸었다. 그녀는 내 인생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상처 속에서 진정한 인간으로 완성되었다. 지엔 23년에 영국은 변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시대가 끝난 뒤 왕실은 새로운 형태의 존재 이유를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찰스 3세가 있었다. 그는 단지 군주로서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품은 인간으로서 왕위를 상징했다. 왕관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은 그가 짊어진 기억과 책임이었다. 1. 새로운 왕실의 초상. 찰스 3세의 즉위 이후 왕실은 과거의 엄격함에서 벗어나 공감의 시대를 맞이했다. 그는 전통적인 군주가 아니었다. 그는 대중과 직접 대화하며 언론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왕실은 백금처럼 차가운 기관이 아니라 인간의 따뜻한 손길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의 이 말은 왕실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사람들의 공동체로 변화해야 함을 뜻했다. 그는 종종 공식 일정 중에도 시민들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었다. 그 순간 왕과 국민 사이의 거리는 사라졌다. 2. 두 왕자의 길. 윌리엄과 해리. 찰스 3세의 유산은 단지 통치에 있지 않다. 그의 가장 큰 유산은 두 아들의 삶에 남긴 흔적이다. 윌리엄 왕세자는 점잖고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왕실의 안정을 상징한다. 그는 아버지처럼 환경 보호와 공익 활동에 헌신하며 현대적 왕위 계승자로 불린다. 반면 해리 왕자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는 왕실을 떠나 자유를 택했다. 찰스는 이 결정에 상처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식이 자신과 다른 선택을 할 때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은 그의 내면을 잘 보여준다. 그는 통치자 이전에 한 아버지였다. 그의 개인 비서관은 이렇게 말했다. 왕은 종종 해리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나보다 더 용감하다고 했죠. 그의 아들들을 향한 사랑은 이제 그의 가장 인간적인 얼굴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3. 국민과 함께하는 군주. 찰스 3세는 왕으로 즉위한 이후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환경 문제, 빈곤, 예술 보호 등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주제에 집중했다. 그의 연설은 짧지만 진심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모두 자연의 일부입니다. 나무가 없으면 공기도 없고 공감이 없으면 사회도 없습니다. 이 발언은 영국 청년층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 대학생은 BBC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왕이지만 우리에게 인간적인 언어로 말합니다. 그의 리더십은 권위보다는 이해로, 통제보다는 대화로 표현된다. 그것이 바로 그가 창조한 새로운 왕실의 형태였다. 세계가 바라보는 찰스의 시대. 찰스 3세의 통치는 영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단순한 군주가 아니라 유럽의 마지막 도덕적 지도자 중 한 명으로 불린다. 프랑스 르몽드는 이렇게 평했다. 찰스는 왕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달이다. 그의 왕실 외교는 조용하지만 깊다. 그는 환경 정상회의, 문화 교류, 종교 화합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정치가 아닌 가치의 언어로 세상과 소통했다. 그의 존재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현대 사회가 잃어버린 품격과 절제를 상기시킨다. 5. 인간 찰스, 왕관 뒤의 그림자. 왕위에 오른 지금도 그는 여전히 내면의 고독을 간직하고 있다. 그의 하루는 일정으로 꽉 차 있지만 밤이면 여전히 고요 속에서 지난 세월을 되짚는다고 한다. 그는 한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사람들은 내가 왕이 되었으니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나는 늘 책임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의 방에는 여전히 다이애나와 젊은 시절의 사진이 놓여 있다. 그 옆에는 카밀라와 함께 웃는 최근 사진이 있다. 그 두 사진은 그의 인생이 품은 사랑과 상처의 상징이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그를 가장 인간답게 만들었다. 이키 유산, 사랑과 용서의 왕. 찰스 3세의 시대가 언젠가 끝나더라도 그의 이름은 단순한 군주로만 남지 않을 것이다. 그는 사랑으로 이해받은 왕, 용서로 기억될 인간으로 남을 것이다.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요약된다. 임으로 시작해 사랑으로 완성된 여정. 그는 왕실을 인간적인 곳으로 만들었고 사랑을 죄가 아닌 용기로 바꾸었다. 그것이 그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The Guardian은 최근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찰스 3세의 시대는 권력의 이야기보다 감정의 이야기로 기억될 것이다. 그는 왕관을 쓴 인간이다. 7. 미래를 향한 마지막 메시지. 찰스 3세는 언젠가 은퇴를 앞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남긴 말은 오랫동안 울릴 것이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왕좌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오해받았고 비난받았으며 외로웠다. 하지만 그는 끝내 자신을 잃지 않았다. 그는 모든 고통을 품고 그 속에서 품격과 용서를 배웠다. 왕관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만 사랑의 기억은 변하지 않는다. 그가 남긴 마지막 유산은 바로 그것이다. 인간의 따뜻함이야말로 왕실의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사실. 찰스 3세의 인생은 한 남자가 진실을 찾기까지 걸린 세기의 여정이다. 그의 마지막 고백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왕실과 인간의 경계를 허문 선언이었다. 그녀는 내 인생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한 문장은 모든 비난을, 모든 세월을, 그리고 모든 침묵을 초월했다. 그의 시대가 지나도 그의 진심은 영국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울릴 것이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찰스 3세의 늦은 고백은 왕실의 진화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구원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